네, 안녕하세요. 최선한의원 김한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른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른 당뇨인 분들이 살을 어떻게 하면 찌워야 되나? 살이 어떻게 하면 찔 수 있나? 혹은 혈당을 안 높이면서 살 찌를 방법이 있나? 그리고 혈당을 좀 낮추는 마른 당뇨만의 다른 방법이 없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마른 당뇨가 어떻게 하면 살이 찔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방법을 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당뇨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이게 의학적으로 딱 맞춰진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몇 킬로 이상이 마른 당뇨다, BMI 얼마 이상이 이하가 마른 당뇨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몸이 말랐던 분들이 당뇨가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당뇨인 분들, 그러니까 뚱뚱해서 혹은 비만이 있었는데 살이 빠져서 마른 사람이 된 경우도 마른 당뇨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마른 당뇨를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체지방이 많지 않으시고 내장지방이 있거나 혹은 내장지방이 없더라도 몸 자체가 마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른 당뇨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른 당뇨인 분들이 살은 찌고 싶은데 뭘 먹자니 혈당이 오를까봐 못 먹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높이지 않고 뭔가 살 찌웠으면 좋겠는데 뭘 먹기만 올라가니까 겁이 나서 못 먹게 되고 힘은 계속 없고 이렇게 빠지는 게 마른 당뇨인 분들의 제일 큰 문제인데요. 네, 우선 마른 당뇨인 분들은 식사법도 좀 달라야 되겠죠. BMI가 높거나 좀 고도비만인 분들은 현미밥 드시고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 안 먹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른 당뇨인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소화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냐면 마른 당뇨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른 몸이 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화기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들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게 현미인데요. 현미는 좋은 영양소를 갖고 있는 음식, 밥은 맞지만 현미 자체가 소화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경우는 이런 마른 당뇨인 분들한테는 차라리 좋지가 않습니다. 혈당을 100ml보다 덜 올리긴 하는데 문제는 소화 흡수시키는 과정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몸 자체가 부담, 소위 아파지면서 현미를 드시고 나서 위장이 힘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쁘다 보시면 되겠고, 생채소, 샐러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위장에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위장이 약한 분들은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물 자체가 위장에 남아있는,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자주 난다든지 물소리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물을 굳이 일부러 많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른 당뇨인 분들은 혈당에 부담이 없는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힘을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죠. 자, 그 중에 탄수화물은 일단은 아까 말한 현미 대신에 백미를 먹어도 되긴 하는데, 백미를 먹자니 또 조금 불안하시기도 하시고, 백미보다 그 중간쯤 되는 오분도미, 그러니까 현미와 백미의 중간쯤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오분도 같은 게 괜찮고, 요즘에는 그 쌀룬쌀, 배아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룬을 제거하지 않고 껍질만 조금 제거한 이런 쌀도 괜찮으니까 현미 대신 오분도 혹은 쌀룬쌀, 배아미 같은 것들을 드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런 탄수화물, 오분도도 너무 많이 먹기는 좀 부담입니다. 한 공기에서 좀 절반 정도, 반 공기 정도 드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얻고 근력을 키우는 목적에서 필요한데, 제일 좋은 단백질이 당연히 계란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이제 음식들은 사실은 추어탕입니다. 추어탕. 당연히 육류, 수육, 기름기 빼고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추어탕 같은 경우는 해산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해산물을 푹 끓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해산물로 통한 단백질 섭취로는 참 좋은 음식이 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영양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되겠고, 제가 환자분들 체질마다 좀 음식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추어탕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매일 드시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추어탕 괜찮겠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 육류들인데, 육류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주의하실 것들은, 물론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건 문제가 되겠지만은 육류에 기름기가 조금씩 있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육류를 드실 때 쌈장이나 우리 쌈무 같은 것들, 이런 막김치 이런 것들처럼 양념이 달짝지근한 것들 같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스나 양념 쪽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생선이나 해산물도 도움됩니다. 회를 포함해 가지고 구이 종류, 찜 종류 다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회 드실 때 초장,
찜이나 조림에서 그 조림이나 찜의 양념들, 이런 양념들과 소스만 조심하시면은 당연히 육류나 해산물 드신 것들은 전혀 문제 없으시겠고, 낙지, 조개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단백질로 충분히 식사를 잘 보완해 주시면은 혈당을 높이지 않고 영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인데요. 지방은 그동안 우리가 지방에 대한 오해가 되게 높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질의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을 나쁘게 봤었는데, 좋은 지방을 잘 골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딱 고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오일, 들기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면은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오메가6라든지 오메가3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를 얻을 수 있고, 과일 중에서 아보카도가 정말 좋습니다. 물론 비싸긴 하지만 이 아보카도는 기본적으로 좋은 양질의 지방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보카도는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좋은 이런 과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과류 많이 드시는데 견과류도 좋은 지방원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피칸, 그 다음에 마카다미아, 호두 이런 계열들이 좋으니까 골고루 드시되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 드시는 쪽으로 하시면은 양질의 좋은 지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른 당뇨를 위한 운동법인데요. 마른 당뇨인 분들도 당연히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력과 체력 이상으로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력과 체력이 안 되는데 당뇨니까 혈당을 운동해서 낮춰야 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밥도 조금 안 드시고 막 무리해서 운동한다 그러면은 이게 도움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잘 보시면은 운동 전에 혈당보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후에 심지어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몸의 기력이 딸리는데 운동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근육에서 너무 소진이 심해서 혈당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된 건데요. 물론 그거는 휴식하면 회복은 하긴 합니다만은 그 상황은 운동을 통해서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몸이 오히려 조금 더 손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리한 운동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하시면 좋겠는데, 기준이 빈도는 가급적 매일 하시거나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하시면 좋아요. 근데 한번 할 때 너무 길게 말고 한 30분 정도 여유를 잡으시면 되겠고, 할 때도 막 강한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를 세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벼운 걷기 혹은 조금 빠른 걸음, 뭐 좀 힘들 때는 산책 정도, 이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운동을 통해서 대사를 좀 올려준다, 이 정도 개념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으로 근력을 키운다 이 개념보다는 그냥 몸이 안 지치고 순환되게 계속 대사를 올려주자는 개념의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다시 영양을 흡수시키고 살을 찌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사와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몸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체중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체중이 처음부터 확 오르진 않고 처음에는 그전보다 조금 기력이 떨어졌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당을 좀 자주 체크하는 분들은 아침 공복 혈당이 서서히 그전보다 안정화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요. 컨디션과 기력이 좀 좋아지고 혈색도 좀 회복하고 이렇게 되면서 차근차근히 체중이 올라가는 단계로 몸이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식사, 운동을 통해서 좀 조절해 주시면은 마른 당뇨를 차근차근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거, 골라 먹는 거, 운동에 대한 부분들. 자,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한의사니까 한의사 입장에서 이 과정에서 한약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체중이 회복하는 상황에서 우리 몸에서 영양이 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이 돼서 대사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력이 회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양이나 운동적인 부분의 일부분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고 기력에 대한 요소는 한약으로 우리가 소위 보약들이죠. 직접 몸을 보강시켜서 끌어올리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충분히 영양과 운동을 통해서 몸이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체중 회복하면 되고,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몸이 손상된 분들은 그 부분을 같이 잡아줘야 실제로 체중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한약을 좀 지어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리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소화기를 보강시킨다는 개념은 똑같은 음식물을 먹더라도 이 음식물이 내 위장에 들어왔는데 위장에서 내 몸이나 세포 속으로 흡수하는 이 흡수율이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른 당뇨인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경우도 심지어 있는데, 이게 체한다, 체하지 않는다의 체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분을 흡수하는 영양 흡수율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약 중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사용해서 흡수율을 높이고 소화기 운동성을 더 끌어올리면은 좀 더 살이 찌기 쉬운, 영양을 흡수하기 쉬운 몸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첫 번째 영양에 대한 요소였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운동만 갖고도 대사량이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기력이 떨어진 경우는 운동을 세게 하기도 부담스럽고 운동을 너무 세게 할 수 없으니까 몸의 대사가 잘 안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한약에서는 우리가 심폐순환력을 끌어올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한약이라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쓰는 약재들이 주로 있는데, 심폐 기능을 회복시키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은 똑같이 운동을 해도 몸의 대사량이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력에 대한 보강인데, 당뇨가 오래되거나 마른 상태의 당뇨가 오래돼 버리면 몸의 기력이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방에서 말하는 단전의 기운이 계속 약화되고 몸이 만성화되면서 무력해지는데, 이거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강 한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전, 그리고 우리가 기력 얘기할 때 우리가 피로 얘기하면서 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전과 간의 기력을 직접 보강해서 피로 회복력을 높여주고 간 자체의 기력, 그 다음에 간 기능을 도와가지고 세포에서 에너지, 우리가 ATP라고 하죠. 그 ATP를 생산하는 에너지의 생성 능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약 치료인데요. 그걸 통해서 기력이 올라가면 몸 자체가 빨리빨리 회복되고 이걸 토대로 체중 회복까지 넘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경우,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를 많이 드시니까 오히려 소화기나 기력이 약한데 그런 약들이 너무 많으니까 간 자체가 지쳐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간이 좀 피곤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희가 간을 보강시켜서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해독시켜서 도와주면 간의 기력도 회복되고 몸이 더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게 도와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식사나 운동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한의사의 입장에서 한약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 맞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돕는 부분들도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타고난 게 이쪽이 센 사람, 약한 사람, 현재 이런 사람, 그래서 진맥을 통해서 그걸 따져가지고 그에 맞는 걸 맞춰내 보면 되겠고, 전후로 혈당, 소변검사, 당화수를 보면서 또 그거를 팔로우업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이 찌기 위한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운동을 챙겨주시면 되겠고, 이걸로도 좀 모자랄 때는 그에 맞는 한약을 잘 적절하게 넣어주면은 차근차근히 체중 회복도 할 수 있고, 이 체중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살을 찌는 것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방지해 주는 거, 뇌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과정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당뇨의 회복과 그 다음에 마른 당뇨의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